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고등학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유치원도 나설 날 온다.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경북도가 경북교육청은 외국인 고등학교 유학생 유치로 지역 소멸 극복에 앞장선다. 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세안 지역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 문의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 한국 유학이 가능하냐.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구체적으로는 이제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알아보겠다 그랬는데 보니까 벌써 이렇게 많이 기사에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고등학교 유학생을 유치하는 지역 소멸이 아주 심각한 정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대도시 이 과밀화가 이런 현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계속 서울 수도권으로만 집중하게 만드니 지방은 계속 소멸되고 서울은 계속 규제를 풀겠다, 뭐 개발하겠다, 뭐 이러니까 결국에는 지방에서 이쪽으로 다 이동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방은 지역이 소멸되면서 우체국이든 또는 뭐 마트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져 가니까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유통이 아주 어려워지게 되니까 물건 구매하기도 힘들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우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게 제가 유치원도 나설 날이 온다라고 얘기한 것은 제가 이제 아세안 지역에서 활동할 때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캐나다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 아세안 지역이 아주 지방까지 내려갑니다. 이 사람들은 지방까지 내려가서 지방에 있는 그 대학에 영어 교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뽑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간병인으로 가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호텔에서 청소하는 직에 취업하고 싶다, 뭐 도시락 공장에 취업하고 싶다, 뭐 또는 어떤 그 기술이 조금 있어가지고 용접공 이런 쪽으로 난 취업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독일이 됐든 뭐 또는 미국이 됐든 캐나다가 됐든 유럽 지역 뭐 호주 뭐 뉴질랜드 이런 데 와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뽑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본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분은 뭐냐면 아세안 지역에서 이 학생 그 근로자들을 뽑아간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뭐 호텔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또는 뭐 각종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데 근로자들을 뽑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사장들이 직접 가갖고 면접 보고 뽑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굉장히 거름마 단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온 사람들이 이게 상담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뭐 30대 부부들한테 자녀 있냐, 그러니까 유치원 자녀 있냐,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유치원에 입학시키는 그 유학을 추진하고 부모가 취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유치원비가 이제 무료가 된다. 무료가 되니까 부모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일단은 캐나다 가가지고 아이를 입학을 시키고 그 유치원 입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부모는 계속 그 기술이 됐든 영어가 됐든 공부해서 취업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치원비가 이제 무료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치원생들도 유치해버리는 거예요. 유치원생을 유치하면서 부모가 일할 수 있게 하면서 한 가족을 유치해버리는 겁니다. 이민국가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도 초등학생들이 조기 유학을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분야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 강남 지역으로 가보게 되면은 유학원들이 조기 유학생들을 많이 모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초등학생들이 이 세계일보 보도에 보면 초등학생 68%가 유학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과거부터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문턱 낮아진 의대의 지방유학 꿈틀, 초등학교 2학년생부터 30대 직장인도 이 지방유학을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냥 뭐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학벌주의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네, 이 저출생 속의 강남 불패. 지난해 초등학생 순유입 시군구 1등이다. 이 강남이죠. 그러니까 이 강남 쪽으로 계속 모이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이게 교육이고 이게 학벌주의에 의해서 심지어는 지방까지 가게 되는, 그리고 이 초등학생들은 유학 가고 싶다. 이렇게 돼서 조기 유학이 굉장히 많이 지금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 어린 학생 조기 유학 급증에 당국 규제 추진,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아세안 지역만 해도요, 국제 학교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 영국, 뭐 캐나다, 뭐 호주, 미국 같은 데가 들어와서 국제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국제 학교에다가 그 아세안 지역 아동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중국 학생들도 유치하고 이런 식으로 유치를 해갑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게 한국도 뭐 국제학교 이런 얘기 하죠. 네, 지금 정부는 경북 중고교 해외 인재 유치 지원한다, 연내 특례를 마련한다 해가지고 경북의 중고등학교 해외 인재 유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 100억 원을 3년 동안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가지고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이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모색하는 그러한 체제를 운영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세금이. 그러면서 중고등학생들도 해외 인재 유치 지원한다 이렇게 나오죠. 네, 이제 이게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중학생까지 내려가게 될 겁니다. 중학생.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연구하다 보면은 다 나오죠, 답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캐나다식으로 가자. 이게 중학생도 안 되겠다. 초등학생도 유치하고, 그리고 부모는 취업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러면은 초등학교 우리도 이제 의무 교육이니까 학생들 이제 무료로 공부하게끔 하자. 중학교도 의무 교육이니까 또 이게 무료로 공부하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민 세금 부담은 더 커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하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세계 최저 그리고 역대 최저의 저출산율이 이걸 몰고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국내 첫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지역 소멸 대응 안간힘을 쓰고 있다. 네, 지금 이 고등학생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제 고등학생들이. 네, 지방 소멸 위기 맞선다. 경북 전국 최초 고교 유학생 유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 고교 유학생들 유치하면은 이게 이제 학생들이 혼자 와가지고 있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디언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들어오고 보호자는 또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게 호주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민자 국가 뭐 호주나 캐나다나 뭐 뉴질랜드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이제 한국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고교 유학생 유치했지만 상패 열쇠는 취업 비자다. 취업 비자를 이제 열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일할 여건을 좋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아직도 일할 사람은 꽤 있어요. 한국에도. 일할 여건을 좋게 만들어주고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그리고 직업의 귀천인식이 있으면 안 돼.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나 또는 용접 기술자나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같이 뭐 맥주 한잔 마시고 같이 편하게 스스럼 없이 뭐 커피 한잔 마시고 이런 사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 이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이 쓰레기 이렇게 치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환경 관련된 일을 하는 건데 아주 당당해요. 뭐 외국인들 보면 헬로우하고, 그리고 나서 일 딱 끝나면은 그러면은 자기들은 뭐 이렇게 자기 취미 뭐 보트 타기 뭐 이렇게 즐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연봉이 1억이 된다 그래요. 1억이. 네, 그러니까 모든 이 직업의 귀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직업 귀천.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그냥 판사, 검사, 변호사, 뭐 의사, 교수 이런 사람들 하늘이고 나머지 서민들 뭐 해가지고 계급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상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상한 나라. 망할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빵을 만들든 공장을 다니든 내가 청소를 하든 그 직업에 대한 자부심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직업에 귀천이나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배 타는 사람이 없다.
해양 마스터 고등학교에 외국인 유학생이 들어온다. 이거 이제 대학에서 유학생 유치하고 대학원에서 유학생 유치하고 뭐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은 당연히 부모가 같이 들어와야죠. 그 부모한테 이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초등학생 입학, 중학생도 부모가 일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입학, 중학교 입학, 고등학생도 부모가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고등학교 입학. 그럼 학비는 다 무료가 되는 거예요. 유치원도. 그러면은 이제 국민 세금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민자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 누가 한국을 이민자의 나라로 만들고 있는가?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아, 미국 좋아하겠지. 응? 또 러시아도 좋아하고, 일본도 좋아하고, 또 중국도 좋아하겠지. 응? 외국인 투표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제 니네들 그렇게 뭐 저출산으로 이기심 교육을 시키고 욕심과 이기심 교육을 막 부추긴 거죠. 1유대, 2유대, 3유대, 의대 해가지고 이거 지방대는 아주 사람 취급 안 하겠다 막 해가지고 그냥 지방 막 소멸시키고 망가뜨려 놓고 그래 놓고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민자의 나라가 되고 외국인 투표권으로 막 분열시켜버리고 막 하면은 제일 좋은 거예요. 그 과거에 인도를 영국이 지배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갈라치기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뭐 종교로 갈라치기 해버리고 또 언어로 갈라치기 해가지고 또 방글라데시가 또 갈라지지 않습니까? 갈등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미얀마 지배할 때 보면은 거기는 불교가 막 이렇게 강하게 있으니까 이슬람 교도들을 로힝야족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배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물러가고 나서는 그 지배층이라고 했던 로힝야족을 그냥 막 다 그냥 핍박해가지고 국제적인 문제가 되죠.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영국이 만든 거죠. 예, 그럼 한국은 지금 저절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어차피 한국은 지금 망해가고 있다. 망해가고 있는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그 한국어와 한국 역사 문화를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배달국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이 역사 문화와 뭔가 역사적, 언어적, 문화적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해가지고 다른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은 붕괴합니다. 붕괴해요. 그래서 제가 소수민족 과거의 그 고구려 유민들 오늘도 한 조선족이었는데 이제 한국 귀화하신 분인데 계속 내가 차를 마시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조선족뿐만 아니라 또 이 고려인 그리고 이 배달국 그리고 고구려 유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런 거 이들을 좀 규합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계속 물어보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 만주 지역에서는 단군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또 배달국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고구려 유민들이 있다라는 거 깜짝 놀라더라고요. 동남아에 고구려 유민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뭔가 정체성을 함양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험해질 거다. 이거 막을 수 없어요, 지금은. 이제 뭐 나라가 이제 완전히 뭐 소멸돼 가는 거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외국인들을 유치하되 일단은 내국인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취업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가. 이번에 배터리 공장에서 막 불나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잖아요. 거기서 이제 갈등이 막 이제 솟아나옵니다. 외국인 갈등뿐만 아니라 내국인 갈등. 그래서 우리 내국인들이 일할 때 일할 환경이 적합한가. 이거에서 우리 내국인들이 먼저 취업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래도 부족 직업군이 있다 그러면은 한국어 교육과 역사 문화 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 막 그냥 제가 보는 거는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냥 땜빵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미 아세안 지역 시골까지 가보면 영어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 오늘도 일본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다 얘기해줬거든요. 아세안 지역의 시골로 가면은 아직 기숙사가 만들어서 한 300명 정도 거기서 막 일본어 공부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일본 기업들이 와가지고 다 채용해 가고 있다. 한국은 지금 이런 것들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뭔지
뭐 지금 뭐 간병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양보호사 한국에서 유학 와가지고 대학 졸업하면 요양보호사 시켜주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눈높이가 맞을까요? 거기에? 이거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미국 유학 갔는데 미국 유학 딱 마치고 나서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취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한국인들도 눈높이 잘 안 맞을 겁니다. 과거에는 가능했어요. 과거에는 막 한국이 가난한 시절에 뭐 의사나 뭐 교사했던 사람들이 호주 가가지고 목축업에 종사하고 월급 차이가 그렇게 되니까 지금도 뭐 이 동남아 국가 사람들이 뭐 영어 교사하고 뭐 이런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는 뭐 공장에서 일하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월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유학을 좀 더 다룰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뭔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런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느냐, 이러한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거 정말 대한민국 정신 이게 정신 차리고 안 차리고 없어요. 이미 이렇게 와버렸어요.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방법은 사회 통합을, 한국어 역사 문화를 통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냥 뒤죽박죽 뭐 이슬람교도 괜찮다, 힌두교도 괜찮다 막 해가지고 이게 다문화다 그랬다가는 대한민국은 영국이 인도 그리고 미얀마 지배하듯이 대분열로 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